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전히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많이 벗고 다니시는 분도 자주 눈에 띕니다. 즉 심리적으로 이미 코로나가 다 끝났다고 볼 수 있고 더 이상 TV에서 감염자 수치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빠르게 각종 산업이 회복돼 우리는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소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게다가 운임 급등 덕분에 수혜를 받았던 HMM의 실적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HMM의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5월 17일 나온 뉴스와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HMM은 1분기 매출액 4조 9,187억 원, 영업이익 3조 1,486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102.5% 오른 매출과 208.8% 오른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HMM의 실적은 슬슬 감소할 때가 됐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장의 기대감과는 다르게 HMM은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계속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기세 덕택에 HMM은 4월 7일 25,550원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같은 호실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를 예상해봐야 합니다. 2분기에도 코로나 여파에 따라 꾸준한 실적 상승이 일어날지, 그렇지 않으면 물류 문제는 마무리되고 다시 코로나 전과 같은 실적을 기록할지 결정을 내릴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같은 문제를 보다 정확히 예상하기 위해선 HMM이라는 회사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선사는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고 미국과 중국의 대부분의 물류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HMM보다 미국과 중국의 상황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두 나라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로 코로나 정책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세계 최고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 얘기는 중국 물류가 막힌다는 것은 전 세계 물류가 모두 막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전문가들은 미국발 물류난이 점차 완화될 것이고 중국은 문제없이 흘러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3월 28일 상하이 봉쇄가 시작됐으며 고강도 방역 규제가 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봉쇄가 장기화되자 HMM을 비롯한 글로벌 선사들은 컨테이너 박스 운영에 차질을 겪었습니다. 3월 28일 상하이 봉쇄 이후 중국에 수입되는 물류가 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컨테이너 장치 기간도 길어지기 시작했죠. 컨테이너 장치 기간이란 항만의 컨테이너 박스가 하역된 후 보관 기간을 뜻합니다. 즉 HMM, 머스크, CMA, CGM 등 글로벌 선사들이 제대로 상하이항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역했을지라도 관련 컨테이너 박스들은 항구를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 물류업체들이 상하이 내로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 처리 속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같은 사태가 지속되자 글로벌 선사들은 아예 상하이항을 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인근의 닝보, 저우산, 타이창 등의 항구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하이항의 물류는 지체되고 있으나 HMM을 비롯한 글로벌 선사들의 하역은 나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 수준으로밖에 물류가 처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SCFI 지수가 일부 하락하긴 했으나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고 이에 글로벌 선사들의 매출은 여전히 잘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또한 물류가 원활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여파에서 크게 회복하고 있지 못하며 지난해 말 바이든이 대대적인 자금 지원을 투입해 항만 인프라를 개선하고 물류 회복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북미 서부해안항만 노조는 항만의 대대적인 인프라 개선이 이뤄질 경우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국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항만 인프라가 하루빨리라도 개선돼야 합니다. 그러나 노조들의 입장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북미 서해항만의 물류 지체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추가 문제로 트럭 기사들이 부족하다는 데도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미국에서는 트럭 기사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대대적으로 트럭 기사의 연봉을 1억 이상 올렸음에도 사람들이 많은 지원을 하지 않아 이 같은 사단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같은 트럭 기사 부족은 중국의 상하이 봉쇄와 똑같은 상황을 발생하게 합니다. 중국은 상하이 봉쇄 때문에 트럭 기사가 항만으로 진입하지 못해 물류가 원활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트럭 기사 부족 때문에 항만으로 진입하는 트럭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은 다소 다르게 발생하고 있으나 두 국가는 아직도 물류가 원활치 않은 상황이죠. 게다가 미국이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만 노조는 올 여름 큰 데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 말은 빠르게 인프라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트럭 기사 부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상대적으로 원활한 물류 덕분에 SCFI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고운임이 이어진다는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물류 정상화가 된다는 말은 중국에 있는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제대로 가동된다는 말과 같고, 이는 대규모 물량 출하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태까지 밀려있던 생산이 한꺼번에 폭발하기에 물류 개선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말이죠. 이 같은 논리는 미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많은 해운 관련 기관들은 고운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물론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기관도 몇몇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는 어떻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16일 대신증권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는 HMM이 올해 최고의 실적을 찍고 2023년 크게 매출이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 내로 여러 악재가 마무리되고 전 세계가 정상화된다는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기로 살펴보면 올해 3분기 최고 매출액을 찍고 4분기부터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근거 없는 예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류가 정상화되고 운임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의 물류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증권사는 어느 정도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는 하반기 운임 하락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고, 이에 따라 HMM의 실적은 3분기 정점을 찍고 4분기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4분기 소폭 하락할지라도 2023년 매출이 하락한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은 HMM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HMM은 2024년 상반기 신조선 12척을 인도받게 됩니다. 2023년 중반까지 고운임이 이어진다면 지금부터 2024년까지 HMM의 주가는 점진적으로 우상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신조선을 인도받기 전 2023년 중순 미래 기대감이 반영돼 또 한 번 큰 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